자, 독서 44페이지 보시면 언어 습득 과정.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뛰어넘었고 바로 타악기의 매력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언어 습득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 자, 1번 문제 봐요. 거기에 보니까 행동주의학자 촘스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행동주의학자와 촘스키의 입장의 차이예요. 그럼 학자 무엇 어떠하다, 무엇이 똑같은 기준이 되고, 자, 실패한 봐. 자, 입장이 두 개 나와. 학자가 둘이 나온다는 얘기는 입장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자, 보세요. 자, A 학자, 자, 그다음 무엇, 자, 그리고 어떠하다. 이걸 행동주의라고 할게요. 행동주의, 자, 무엇, 어떠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촘스키가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둘은 다릅니다. 촘스키. 그럼 마찬가지로 무엇 그대로 내려와야죠. 얘가 A, 그럼 얘도 A 그대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기준. 그렇죠? 무조건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도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이때 자, 얘가 B면, 자, 이 녀석은 뭐라고요? not B. 됐죠? 둘은 철저하게 상대성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풀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행동주의는 다 밑줄 치셔도 되고요. 촘스키는 다 물결 치셔도 돼. 알겠지? 너무 잘했다. 숙제. 이야. 잘했어. (1번은)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고요. 2번은 다 읽고 푸는 겁니다. 근데 2번 문제는 밑에 견해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입장만 잘 잡아내면 돼요. 그렇지. 잘한다. 밑줄 치면서 읽어야 돼. 좋았어. 그렇지. 자, 이런 거 놓쳤지? 그러니까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있으니까 여기다 X 딱 쳐야지. 그렇지. 딱 쳐야 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볼펜이니? 샤프하게 우리 샤프로 하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만 사실 이런 거 밑줄 쳐야지. A 통해 B, 모방과 학습 이런 거. 그렇지. 모방과 학습을 통해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밑줄 쳐줘야 돼. 그렇지.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럴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것 같다고 무조건 밑줄을 많이 칠수록 좋아. 왜냐면 나중에 덜 치게 될 거거든. 그치? 괜찮아. 오, 많이 들었는데. 예전엔 전혀 안 하지 않았어. 많이 들었어.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이제 덜 치게 돼. 아, 잘한다. 그치? 봐봐. 얘도 지금 전체 흐름을 쫙 사잖아. 그치? 그러면 다 밑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좀 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핵심만 치려고 한번 들어가 봐. 이따 좀 보여줄게. 자, 1번. 보기는 사례입니다. 사례니까 텍스트와의 대응성.
그러니까 키워드 독해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좁혀서 해볼까? 부모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거 밑줄 한번 쭉 쳐봐. 이렇게 얘기했었어? 행동주의 약자 여기 한번 봐봐.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자, 됐습니다. 같이 할게요. 다 불러줄게요.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에 2번입니다. 특히 1번에 5번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한계가 눈에 들어와야 돼. 한계 밑줄 쳐 거기다 뭐라고 쓸래 우리? P. 그렇지. 그죠? 여기 P가 있어요.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촘스키를 비판하는 게 있니?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이렇게 쭉 이따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이 언어 습득하니까 생각나는데, 아마도 어릴 적에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언어 습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어떤 경제적인 가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관될 수도 있겠다.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은 다 집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기회가 부족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맞았거든요. 매일 맞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변명한다고 맞거나 아니면 말대꾸한다고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맞으면서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3 때까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있더라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과묵한 친구. 되게 과묵한 친구, 그냥 눈빛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과묵한 친구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에 이제 비로소 압니다. 내가 말을 되게 많이 더듬는구나. 지금은 잘 안 더듬지. 그런데 가끔 선생님이 이제 말을 더듬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 옛날 그런 게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보통 말이 좀 빨라요. 왜냐면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많은 사람 책을 읽고 발음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라디오에 나오는 어떤 특정 DJ가 있었는데요. 그 라디오에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선생님이 녹음을 했어요. 그때 당시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만 전부 다 요만한 수첩에다가 다 적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읽고,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써먹어 봤어요. 걔의 어떤 말투, 어휘 이런 것들을 했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말을 더듬지 않고, 그리고 한동안 마치 그 사람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또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됐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많이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언어 습득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건 노환이고요. 그래서 노화. 그래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요즘에 막 몇천 번 강의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막 작가 이름 갑자기 딱 생각 안 나고, 언제 생각나냐면 10분 지나고 생각나. 지금 나이 먹어서. 그래서 사실 예전보다 더 수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입는 이런 것들은 다 각오입니다, 각오. 또 옛날처럼 또 힘을 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 선생님 어떻게 입는지. 되게 무슨 동네 백수형처럼 입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옛날처럼. 갈까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 걸까? 물결. 자, 이게 바로 뭐죠? 화제 제시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화제 제시. 자,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화제가 뭔가요?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언어 습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화제야. 자, 이 물음에 대해서 행동주의학자. 자,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행동주의학자들은 자,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밑줄, 지속적인 모방과 학습. 이게 밑줄 쳐야 돼. 자, 그걸 밑줄 쳐야 되는 이유는 뭐죠? A 통해 B. 그렇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인과.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에 연결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치든 선생님은 이제 밑줄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뒤에 화제 보이니?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언어 습득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 칠판 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행동주의학자 언어 습득은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지. 언어 습득은 지속적인 자, 모방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 학습이다. 그렇지.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자, 모방과 학습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나올까요? 촘스키도. 촘스키도 바로 언어 습득이겠죠. 물론 이제 누구의 언어 습득? 바로 이제 아이들. 아이들의 언어 습득 어떠하다.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가봅니다, 이제.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인 모방과 학습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기 바로 밑에 그 문장이 보이죠, 그지? 언어 습득은 그렇지. 그럼 어디 밑줄 쳐? 뒤에 밑줄 쳐야지. 자극, 반응, 강화의 과정. 자극, 반응, 강화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다 밑줄 쳐야죠. 얘부터 가로 묶으세요. 어디까지? 밑에 줄. 격려하게 된다까지 가로 닫아. 늘 얘가 나오면 가로를 묶어버리세요. 그럼 순서 그대로 나와야죠. 자극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반응 나와야 되고, 강화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자, 뭘 통해? 경험을 통해. 그렇지. A 통해 B. 경험, 우리가 밑줄 쳐줘야죠. 경험을 통해서, 경험 밑줄. 자, 말을 배워진다.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말을 배워진다. 동그라미 쳐봐. 왜 동그라미 쳤을까? 이거 네 글자로 바꿔. 언어 습득. 그렇지. 이렇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언어 습득이다. 언어 습득은 경험이다. 즉, 행동주의 학자들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 자, 우선 언어 습득 동그라미.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 밑줄. 어떠하다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뭐다? 후천적이다.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칠판 봐. 그럼 촘스키 나와 있죠? 촘스키. 언어 습득은. 얘는 후천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예측해. 얘는 뭐겠어? 선천적이다. 그치? 이렇게 예측해 와야 돼. 선천적이다. 자, 가볼까요? 자, 그러나 이런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은 자, 후천적 요인. 요거 세모 한번 잡아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럼 후천적인 요인에다 뭐라고 써? P라고 쓰셔야 돼. P. 비판, 지적하는 거니까 한계야. P. 자,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 동그라미. 자, 물결 한번 쳐볼래요? 자, 촘스키. 자, 물결 칩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생성. 여기까지 물결 쳐봐. 그는 아이들이 자, 위에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돼. 즉,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야. 의식적인 노력에다 X 쳐야 되고요. 훈련 X 쳐야죠. 왜? 부정문이잖아. 뭐뭐 없이 그럼 무조건 X 쳐야지. 노력 X, 훈련 X. 자, 그 다음에 뒤에 물결.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 이게 바로 뭐가 나와? 오른쪽 제일 끝에 언어 습득 장치. 동그라미 잡으세요. 그리고 앞에 태어나면서가 눈에 들어오니?
태어나면서 거기다 뭐라고 쓸래? 선천적.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선천적이고요. 자 끊임없이 자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 언어 습득 jak시 LAD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LAD.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뭐 없이도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그죠? 노력 X 훈련 칠판봐. 훈련이 뭐예요? 학습. 됐습니까? 이거 없어도 돼. not be. 노력 안 해도 돼요. 모방,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해했어야 돼. 자, 그 다음. 아이들이, 자, 언어를 접하게 되면 이 장치가 작동, 물결 쳐야지. 왜요? A면 B.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쵸? A면 B.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어? A면 B.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자, 유한한, 자, 문법 규칙, 즉, 정해져 있는 문법 규칙으로 무한한, 자,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역부입표 하시고요. 새로운 화제가 나옵니다. 그죠? 물결 쭉 쳐.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언어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일까? 물결 쳐보세요. 앞에다 Q라고 써보세요. Q. 자, 그럼 answer 찾아. answer. 눈으로 봐. answer.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한계 시기가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화살 끌고 오시고요. 거기다 A라고 적으세요. 몇 살? 13살. 그렇죠? 13살. 자,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뭐 책만 읽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는, 12살, 13살, 즉, 초등학교 때 난 다 끝난다고 봐.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게 남아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쌤이 밑줄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독해력 같은 경우는 그때 끝나.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밑줄이나 이런 표시, 자, 이러한 방법론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어떤 혹시라도 내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독해력을 이걸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물론 많이 보면 독해력은 조금씩 성장하지만, 초등학교 때 웬만하면 끝난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부모님들이 특히 중3 겨울방학 때 뭐 여러 가지 책을 읽히게 하고 싶대. 그래서 어떤 책을 뭐 필수 그런 책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 있어.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으면 좋죠. 근데 시간이 돼요, 어머니? 얘기합니다. 읽으면 좋은데, 근데 부모님이 이제 뒷말이 그렇게 읽으면 나중에 국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도움은 조금 되겠지. 근데 선생님은 얘기하죠. 그리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풀이가.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래서 말씀드려. 어머니 대학교 가면 그때 많이 읽히게 하시라고. 대학교 가서. 선생님도 지금 거의 뭐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거든요. 책을. 바빠서. 근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몇 천권 읽은 것 같은데 책을? 근데 언제 다 읽었냐면 대학 때. 대학 때 거의 뭐 일주일에 막 2-3권씩 막 날리고 그랬어요. 어쨌든 뭐 10권까지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다 그때 읽었던. 근데 그렇게 읽잖아요? 그럼 내용이 기억나야 되잖아.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냥 뭐 딱 보면, 맞다, 이거 읽었지. 이 정도지. 자세하게 막 톨스토이 다 읽고 막. 그때 왜 이렇게 읽었나 몰라. 자, 그렇습니다. 막 섞여, 내용도. 자, 다달락. 이러한 촘스키의 주장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선천적인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후천이냐 선천적이냐 요거만 잡아냈으면 무리 없었어요. 2번 문제.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다. 이 사고 과정으로 풀었다. 그럼 잘하신 거예요. 알겠지?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선생님의 사고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풀었다면 아주 잘 푸는 거예요. 자, 2번 갈게요. 1970년.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 생후 18개월부터 14세까지 방해 감금 템체. 이거 뭐야? 고립되어 살아온 지니 동그라미, 지니야. 자, 지니 동그라미.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니는
자, 갇혀 지내는, 밑줄 한번 쳐볼래? 갇혀 지내는 동안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언어를 접할 수 없었다. 그죠?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치? 발견 당시 진이는 엄마, 진이, 미안해. 어이구, 미안해. 어머나. 그럼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굉장히 학대를 받았다는 얘기네. 그치?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보면, 선생님, 권위가 없었을 때 그거 보면 이런 나쁜 사람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권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보잖아? 그럼 또 쌤이 또 어린 시절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런 학대 영상을 보면. 정말, 어떻게 애한테 저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재밌는 건 그 아이가 그렇게 학대 당하면서 늘 놓지 않는 말은 엄마예요. 혹은 뭐 아빠. 그렇죠.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은 엄마예요. 혹은 아빠. 나 피가 막 거꾸로 솟아 그런 거 보면. 자, 발견 당시 진이는 엄마, 진이, 미안해. 겨우 20개의 단어만 이해했습니다. 진이는 발견된 후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자, 밑줄.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보자. 얘들아, 한번 툭 한번 던져볼까? 마지막에 집중적인 언어 교육. 이거 똑같은 말 위에 찾아봐. 집중적인 언어 교육. 똑같은 말. 이거겠죠? 학습. 맞습니까? 학습.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는 저기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한계시기. 그렇죠? 그런 거에 우리가 맞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기억의 견해에 따르면 진이는 그렇지. 모방의 경험이 없었다. 모방의 경험. 이거 밑줄. 그렇죠? 맞죠? 기억 행동주의입니다. 부모의 적절한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사례였을 뿐입니다. 예시였을 뿐이에요. 이해가죠? 자, 3번의 키워드 한번 해볼래? 3번의 키워드 뭐야? 언어 습득 장치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4번의 키워드는 뭐니? 그렇죠. 오른쪽 끝에 일정 시기, 바로 13세 무렵에는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의 견해에 따르면 진이의 삶, 뭐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정도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보셨으면 자, 퍼펙트하게 풀었습니다. 좀 한 2, 3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